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흐름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경제 유튜버 김프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와 지혜를 얻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여러분의 경제 치트키로 삼으세요.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탈주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갓생을 위한 첫걸음,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전 세계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어야 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뉴스를 그냥 지나쳤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석유를 팔면서 결제 대금으로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를 받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요. 지난 49년 동안, 정확히는 1974년 이후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던 페트로달러라는 철옹성의 독점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인 석유를 미국 달러 외의 통화로 팔겠다고 한 첫 번째 사건이었죠. 단순한 무역거래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지난 역사 속 모든 기축통화 제국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8단계 붕괴 패턴의 6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볼까요? 1600년대에는 포르투갈의 헤알화가 무너졌습니다. 1700년대에는 네덜란드의 길더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불과 100여 년 전인 1900년대에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의 파운드화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달러가 과거의 제국들이 걸었던 그 길을 정확히 똑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이 길을 거듭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대체할 대안들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붕괴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는 바로 그 단계의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축통화의 지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80년에서 110년 주기의 사이클을 가집니다. 한 통화가 떠오르고 세계를 지배하고 힘을 과시하며 무리수를 두다가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하고 대안들이 채택되고 이기가 가속화되면서 결국 대체되는 순서죠. 우리는 지난 500년 동안 이 패턴을 3번이나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강대국은 자신의 통화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다르다고, 자신들의 시스템은 대마불사, 너무 커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현재 미국 달러는 8단계 중 6단계에 있습니다. 대안들이 채택되고 있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우회하는 독자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역사적 패턴에 근거한 타임라인을 보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안에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될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압도적인 지배자는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 순간이 오면 미국이 마음껏 돈을 찍어내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던 공짜 점심은 끝납니다. 36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금리는 폭등하며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은 30%에서 40%까지 추락할 겁니다. 이건 우리 세대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인데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3번의 기축통화 붕괴를 이끌었던 정확한 8단계 패턴을 보여드릴 겁니다. 현재 달러가 그 패턴의 어디쯤에 있는지
붕괴를 가속화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페트로달러의 죽음이 과거의 전환기보다 훨씬 더 빠르고 다르게 진행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얻고 누가 파괴되는지, 그리고 역사적 선례에 기반한 타임라인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이건 패턴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지금 달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먼저 기축통화가 대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축통화란 전 세계 국가들이 외환보유고로 가장 많이 보유하는 통화를 말합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빚을 갚고 자국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 기축통화를 쌓아두죠. 한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그 나라는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됩니다. 이걸 과도한 특권이라고 부르죠. 마치 전 세계가 쓰는 한도 없는 마법의 신용카드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첫째, 구조적인 수요입니다. 모든 나라가 국제 거래를 위해 달러를 필요로 한다면 그들은 자국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달러를 사야만 합니다. 이것이 달러에 대한 영구적인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신요리즈 효과, 즉 화폐 주조 이익입니다. 기축통화국은 종이를 찍어내서 다른 나라로부터 자동차, 스마트폰, 석유 같은 진짜 물건을 사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이죠. 셋째, 값싼 차입 비용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통화를 필요로 하니 당신 나라의 국채를 사들입니다. 덕분에 경제 펀더멘털이 허용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넷째, 인플레이션 수출입니다. 돈을 마구 찍어내도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당신의 통화를 들고 있으니까요. 당신 나라의 인플레이션은 곧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이점 때문에 기축통화의 지위는 최고의 경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그 지위를 잃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통화가 무역에 필요 없어지면 수요는 붕괴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값싸게 돈을 빌릴 수 없고 돈을 찍어내는 족족 자국 내에서 즉각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 누려온 특권으로 부풀려졌던 생활 수준은 당신 나라의 실제 경제력이 지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죠. 자, 이제 그 8단계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통한 지배력 확립. 한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이유는 그 발행국이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뢰를 만듭니다. 모두가 그 나라와 그 통화가 안정적이며 실제적인 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믿게 되죠. 1500년대 포르투갈은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당시 후추, 계피 같은 향신료는 무게당 금보다 비쌌어요. 포르투갈은 강력한 해군력으로 이 무역을 통제했고 포르투갈의 헤아라는 아시아 무역의 결제 통화가 되었습니다. 1600년대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를 자랑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세계 무역의 수도였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약 7조 9천억 달러에 달했죠. 네덜란드의 길더화는 가장 정교하고 안전한 금융 시스템 덕분에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을 격파한 영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바다를 지배했고 대영 제국은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파운드화는 근본이제 덕분에 금과 같다는 신뢰를 얻었고 1900년경에는 국제무역의 60%가 파운드화로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 달러는 공식적인 기축통화가 되었죠. 1971년 닉슨이 근본이제를 폐지한 이후에도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페트로달러 협정을 통해 달러의 지배력은 계속되었습니다. 2단계, 권력의 정점과 무리한 확장. 권력의 정점에서 지배국은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과도하게 빚을 내고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찍어냅니다. 관성 덕분에 통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지만 기초 체력은 약해지기 시작하죠. 포르투갈은 인구 100만 명의 작은 나라로 전 세계에 걸친 제국을 유지하려다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네덜란드는 영국, 프랑스와의 끝없는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했습니다. 영국은 독일과 미국의 부상 속에서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썼고 결국 미국의 빚을 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베트남 전쟁, 냉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으로 2008년에는 국가부채가 10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3단계, 경쟁자의 출현과 대안 시스템 구축. 지배국이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본 다른 나라들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대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축통화를 대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방어적인 목적에서죠. 포르투갈에 맞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고 네덜란드에 맞서 영국은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하며 런던을 금융 중심지로 키웠습니다. 영국에 맞서서는 미국이 연방준비제도를 만들고 뉴욕을 런던의 경쟁자로 성장시켰죠. 그리고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은 달러 시스템의 취약성을 깨닫고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인 CIPS와 SPFS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공동통화 창설을 논의하고 있죠. 4단계, 통화의 무기화와 대안 채택의 가속화. 도전에 직면한 지배국은 자신의 통화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제재, 자산 동결, 결제 시스템에서의 퇴출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제재 대상국들은 대안 시스템 개발을 서두르게 되고 이를 지켜보던 중립국들도 자신들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지배국의 통화에서 벗어나 자산을 다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를 동결시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건 핵 옵션이었고 재앙적인 역풍을 불렀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는 안전하지 않구나.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내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대규모 탈달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급격히 줄였고 사우디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낮췄으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기록적인 양의 금을 사들였습니다. 러시아를 벌주려던 무기화가 오히려 비서구권 전체가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등을 떠민 셈입니다. 5단계, 신뢰의 균열과 외환 보유고 점유율 하락. 통화 무기화로 취약성이 드러나면 각국은 적극적으로 해당 통화 보유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10년에서 30년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달러의 외환 보유고 점유율은 1999년 71%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현재 58%까지 떨어졌습니다. 25년간 13%포인트 하락한 거죠. 특히 최근 2년간 하락 속도가 매우 가팔라졌습니다.
이 추세라면 2030년에는 50% 아래로, 2035년에는 40%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락세는 눈에 보이고 되돌릴 수 없으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단계, 대안의 임계점 도달과 네트워크 효과의 역전. 여기가 바로 위험 구간입니다. 대안 시스템이 충분히 성장해서 기존의 지배적 통화를 쓰는 것보다 대안을 쓰는 것이 더 편리해지는 지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배적 통화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는 역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카카오톡이 등장했을 때 너도 나도 옮겨가면서 기존 메신저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2023년 3월 사우디가 석유 대금으로 이안화를 받은 사건이 바로 6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페트로달러 독점이 깨진 거죠. 중국의 CIPS 결제 시스템 처리액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브릭스는 금과 원자재에 기반한 공동통화 계획을 발표했죠. 인도와 러시아는 루피와 루블로, UAE와 중국은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합니다. 대안들이 임계 질량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 73%였던 국제무역에서의 달러 결제 비중이 2024년에는 58%로 떨어졌습니다. 단 2년 만에 15%포인트가 급락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가 뒤집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7단계, 위기의 가속화와 패닉 다변화. 네트워크 효과가 뒤집힌 후에는 어떤 위기가 붕괴를 가속화시킵니다. 전쟁, 금융위기 또는 정책 실수가 패닉을 유발하죠. 각국은 걷잡을 수 없이 기축통화를 내던지고 통화 가치는 폭락합니다. 지배국은 이를 막으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으로, 네덜란드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영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각각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달러의 위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브릭스 공동통화가 성공적으로 출시되거나 미국의 부채 위기가 터지거나 대만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동시다발적인 군사적 위기에 직면하거나 상업용 부동산 부실로 인한 은행 위기가 발생하는 등 어떤 것이든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터지면 각국은 패닉 상태로 미 국채를 내던질 것이고 달러 가치는 몇 달 안에 30에서 50% 폭락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거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 돈을 찍어내는 선택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8단계, 대체와 새로운 지배통화의 등장. 위기 이후 새로운 기축통화가 등장합니다. 즉각적인 것은 아니고 5년에서 10년에 걸쳐 하나의 통화가 새로운 표준이 되죠. 옛 통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지배적이지는 않습니다. 길더화가 헤알화를, 파운드화가 길더화를, 달러화가 파운드화를 대체했던 것처럼요. 달러를 대체할 후보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될 수도 있고 유로 위안화 달러가 공존하는 다극체제가 될 수도 있으며 금이나 원자재에 기반한 브릭스 공동통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스템이 가장 큰 안정성, 유동성, 그리고 신뢰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달러의 붕괴는 과거보다 훨씬 빠를까요? 첫째, 기술이 모든 것을 가속화합니다. 과거에는 금을 옮기는데 몇 주가 걸렸지만 지금은 수십억 달러를 옮기는데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탈달러화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안이 이미 존재합니다. 1940년대 파운드화가 무너질 때 대안은 달러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위안화, 유로, 금, 브릭스 통화,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다양한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페트로달러는 인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축통화들은 실제 경제력에 기반했지만 페트로달러는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이라는 정치적 합의에 기반했습니다. 그 정치적 관계가 약해지자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즉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넷째, 미국은 과거 제국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GDP의 120%에 달하는 36조 달러의 빚은 기축통화 지위를 잃었을 때 완만한 하락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급격한 조정을 강요할 겁니다. 다섯째, 세계화로 인한 전염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달러 위기는 전 세계 경제에 즉각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해보죠. 2022년은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5단계와 6단계가 진행되며 대안들이 세력을 키울 겁니다. 2025년에서 2030년 사이 브릭스 통화가 출시되고 달러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며 6단계, 즉 네트워크 효과의 역전이 완료될 것입니다.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는 어떤 위기가 7단계, 즉 패닉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35년에서 2050년 사이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며 8단계, 즉 대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질까요? 금 보유자들은 엄청난 승자가 될 겁니다. 기축통화가 붕괴할 때마다 금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미국이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에서 경제적 독립을 얻고 지정학적 힘을 키우게 될 겁니다. 원자재 수출국들도 더 이상 달러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협상력을 갖게 되겠죠. 반면 가장 큰 패배자는 미국입니다. 50년간 누려온 공짜 점심이 끝나고 생활 수준은 2030% 급락할 것입니다.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사람들은 구매력의 3050%를 잃게 될 겁니다. 월스트리트와 뉴욕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고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달러 보유자들로부터 빗달러 자산 보유자들에게로 넘어가는 부의 이전은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8단계 기축통화 붕괴 패턴은 지난 500년간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지배국은 자신들만은 외유일 것이라 믿었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미국 달러는 지금 8단계 중 6단계에 있습니다. 1974년에 시작된 페트로달러 독점은 2023년에 깨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가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역사적 패턴에 근거한 타임라인은 우리에게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달러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더 이상 유일한 지배자는 아닐 겁니다. 달러 유로 위안 브릭스 통화가 공존하는 다극통화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 순간 미국의 50년간의 공짜 점심은 끝납니다. 36조 달러의 빚은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생활 수준은 추락할 겁니다. 이것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는 대가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운율은 1640년의 포르투갈, 1800년의 네덜란드, 1945년의 영국과 정확히 똑같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달러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10년에서 15년. 그에 맞게 포지션을 준비해야 합니다.